이영훈 대표님은 이 소리를 활용한 작업을 직접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먼저 제 직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운드스케이프는 우리가 흔히 풍경이라고 하는 랜드스케이프는 아시죠? 네네. 예, 랜드스케이프는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땅의 풍경이라고 하면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가 만들어가는 풍경이거든요.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캐나다 작곡가 출신인 머레이 셰퍼라는 분이고요. 1976년에 그 청각 환경과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사운드스케이프라는 단어를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사운드스케이프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나 그리고 전원, 인공과 자연에 있는 모든 음향 구조와 그 구조로부터 발생되는 가청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말이고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먼저 제주도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잘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록된 사운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만드신, 녹음하신 네. 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그 소리를 먼저 듣기 전에 긴장감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긴장감 완화할 때 제일 좋은 게 빗소리거든요. 잠깐 빗소리를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기는 소리 같은데. 전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 소리도 하고. 네, 어떤 느낌인가요? 저 빗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거짓말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소리는 어젯밤 제 아내가 부침개를 튀기는 소리. 멋있다. 다시 저는 빗소리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사실 저희가 그 소리를 인지할 때 보통 사람들이 시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럼 시각으로 소리를 같이 듣게 되면 소리에 대한 그 상상력이나 더 이상 그 의식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소리를 먼저 듣게 되면 이 소리가 튀기는 소리인가? 아니면 이게 빗소리인가? 어떨 때 빗소리지? 내가 아는 빗소리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더 가니까 지금처럼 저희가 했던 그 경험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영상들도 나올 건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뒤로 하고 소리를 먼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뭔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직접 녹음해 주신 네네. 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자, 녹음 장비 싣고 간 차 시동을 안 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자동차 도로가 인접한 어떤 숲속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말씀 네, 잘하세요. 장소를 한번 유치해 보시죠. 또 말하다 치니까. 네, 소리 치지 저도 지금은 그냥 네. 이 소리를 느끼려고 한 것보다 무슨 소리인지 맞춰야 돼. 이러면서 눈을 뜨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도로가 인접한 곳에서 떨어진 빗소리. 실제로 제가 이제 자연을 녹음하러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자연의 소리예요. 제주도는 아쉽게도 1970년대부터 이제 중문 관광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그 해안가 위주로 개발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산간으로 해서 골프장 그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공적인 소리가 자연의 소리와 함께 포함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들으신 방금 이 소리는 제주도에서 가장 지질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한온 분화구라는 곳의 소리입니다. 한온 분화구, 있는, 네, 어딘지 아시죠? 네. 네, 서귀포시에 저희가 이제 가다 보면 그냥 모르고 차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가 한온 분화구의 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 제주도에 있는 그런 음향들이
도시민들은 되게 깨끗하고 자연스러울 거라는 그런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먼저 들려드린 거고요. 근데 그런 소음의 문제는 비단 제주도뿐만은 아니고요. 미국의 음향 생태학자인 고든 햄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음향을 자연 소리만 온전히 담고 싶어서 전 세계를 35년간 마이크 하나를 들고 여행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 수천 시간이 넘는 그 음향들을 다 모았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간섭이 없는 소리는 딱 50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그 50곳 안에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는 포함이 되었을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쉽게도 방금 들으신 것처럼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포함되지 않은 자연에 대한 음원들이 엄청난 희귀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사실상 제주도에 절대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산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안가에도 듬성듬성 섬처럼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절대 보전 지역을 주변을 개발할 때에는 소리라는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절대 보전 지역에는 생물이 있고 그 생물 간에 소통하는 방식, 유일한 방식은 바로 그 소리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소리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절대 보전 지역을 섬처럼 만들고 주변을 개발하다 보니까 경관은 좋고 시각적으로는 되게 보기 좋은데 막상 가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항공 반경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예, 공항에서 내렸다가 뜨는 게 5분 간격이라서 제가 녹음을 다니다 보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전혀 소리를 담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배음이라고 하는데 그 배음이 깔리는 게 바람이 불면 곶자왈 같은 곳에서는 그 나무 위에 있는 잎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평균적인 그 소음을 만들어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은 소음인데 그 소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항공기의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음을 덮을 만큼의 항공기 소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그런 소음으로 자유로울 곳은 크게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갔을 때 절대 보전 지역에 대한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러한 저희가 들었던 그런 소음들이 없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제주도에서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음원 50개를 모으는 게 제가 제주도 살면서의 가장 유일한 목표고요. 네. 또 그러한 것을 이제 행정에서 반영을 해줘서 제주도에는 이제 이어 클리닝 존, 귀를 맑게 해주는 하나의 구역을 그린벨트처럼 그것을 설정해서 그곳에는 차도 진입할 수 없고 사람도 오로지 걸어서 가야 되고 잡담이라든가 일정한 소음을 낼 수 없는 그리고 갔을 때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조차 소리에 대해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까 절대 보존 지역을 말씀하실 때 얘기 듣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새롭고 슬펐어요. 왜냐하면 보존한다고 하는데 그게 소리라는 항목이 없으니까 맞아요. 절대 보존 지역이라고 보존을 해놓아도 소리를 듣고 시끄러워서 떠나는 생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그 지역은 절대 보존되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